네,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 보기. 오늘은 SNS에서 이슬비라는 이름을 쓰는 이른바 인준마 투자 사기 사건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서정 변호사님, 네. 인준마 투자 사기 사건이 뭔가요? 네, SNS에서 네, 이슬비라는 어떤 네, 이름으로 활동하는 30대 여성이 있는데요. 네, 인준마라고 해서 인스타그램 아줌마를 칭하는데 네, 자료 그림이 네, 나가고 있는데 이 네, 여성은 SNS에 고가의 외제차 음, 그런 사진을 올리는 등 해서 네, 주식 고수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5시간에 네, 330만 원의 어떤 투자 음, 강의 수익도 음, 올리는 그런 음, 사람이었고요. 네, 그래서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네, 10%의 어떤 고수익을 음, 돌려주겠다라고 음, 약속을 하면서 많은 네, 투자자들을 네, 모았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먹튀를 해서 문제가 된 사건인데요. 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60여 명이 되고요. 또 네, 피해액은 100억 원이 넘는 지경이라고 네, 합니다. 이 피해자들은 이 네, 여성이 SNS에 올린 그 음, 투자 그 수익 포트폴리오 그리고 음, 외제차 그다음에 또 음, 명품 가방이라든지 음, 시계 이런 것 등을 보면서 아 네, 진짜 고수구나라고 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투자를 시작하게 됐고요. 또 네, 본인이 이제 약속한 그 투자 음, 수익금을 음, 받기 시작하면서 음, 진짜로 이 여자분을 믿게 음, 맹신하게 되면서 더 큰 네, 투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전형적인 폰지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폰지 사기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를 말하는 건가요? 네, 폰지 사기는 네, 1920년대에 그 미국의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음, 이제 했던 그런 사기 수법에서 네, 유래된 말인데요. 네, 실제로 아무런 이윤 창출이 없이 음, 투자자로부터 받은 그 네,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말하고요. 네, 쉽게 말하면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네,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그래서 네, 말하자면 돌려막기 그런 음,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돈을 투자하면 네, 일정한 기간 동안 실제로 약속한 고율의 이자나 음, 이자금을 그 수익금을 네,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도 네, 그 수익금을 받고는 어떤 그 음, 진짜로 맹신을 하게 되면서 투자 수익금을 더욱 늘리게 되고 또 음, 주변에 이렇게 내가 수익을 많이 음, 올린다라고 하면서 음, 적극 홍보해서 그 피해가 확산되는 특징을 갖고 음,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인준마 이 사람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유죄가 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네, 폰지 사기의 경우에는 그 네, 특경법상 사기나 음, 유사수신 그 규제 법률 네,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네, 특경법상 사기 같은 경우 5억 원 피해액이 네, 5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음, 3년 이상의 징역, 음, 그리고 5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음,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네, 또 유사수신 그 규제 네, 법률 위반 행위는 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네,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네, 판례에 따르면 네, 이 사기와 유사수신 그 규제 법률 위반 행위는 음, 실체적 경합에 해당이 네, 되는데요. 네, 그럴 경우에 사실 이론상으로는 음, 그 무거운 특경법상 사기에 해당하는 그 네, 처단형에서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그런 무거운 음, 중형으로 처벌할 수도 있는데 네, 실무상으로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기준에 따르면 네, 양형 기준은 그 300억 원 이상의 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라도 네, 11년 이상의 그 징역형에 처하면 좋하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IDS 홀딩스의 그 김성훈 대표는 네, 무려 1조 원 이상의 음, 피해액을 발생시켰는데도 네, 15년 징역을 사는데 네, 그쳤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네, 어떤 사기 범죄가 아닌 또 일반 사기 음, 그 5억 원 이하의 사기 범죄의 음, 경우에는 또 음, 그보다 현저히 적게 처벌이 되고 음. 있고요. 이게 뭐 폰지 사기 당한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폰지 그 사실 네, 애당초 휘말리지 않는 것이 네, 최선책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폰지 사기를 당하신 경우라면은 네, 피해자 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합 차원이 아닌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네, 가해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이 사기범들은 빠르게 해외로 도주할 확률이 높기 네, 때문에 그 네, 출국 금지 명령을 신청할 음, 수 있도록 그 음, 신고를 빠르게 하는 것이 음, 중요하고요. 네, 이 만약에 가해자들이 그 네, 신병이 확보가 된다면 네, 범죄가 워낙 중대하고 또 음, 그 범죄 그 증거 인멸 우려가 크고 도주 네, 우려가 크기 때문에 네, 보통 구속 수사로 이루어지게 음, 되거든요. 네. 네.
이게 뭐 처벌도 처벌이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회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민사적으로는 네. 이 가해자들이 은닉해 놓은 재산을 이제 찾아서 네. 처분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그 형사적으로는 네. 형사 합의금을 받아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는데 네. 사실 그 피해액의 네. 10%만 회복하더라도 성공이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실제로는 그 피해액을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가해자들은 네. 피해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회복을 음. 해주고 합의금을 지급하기보다는 네. 그냥 실형을 살고 말겠다 이런 자세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수십억, 수백억 해먹고 뭐 징역 얼마 살고 나오겠다 뭐 이런 거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 말려드는 게 최선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투자 회사라든지 네. 아니면 인터넷상 그 재테크 카페 등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네. 범행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네. 또 의외로 네. 작은 그 개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본인이 큰 수익을 올리다 보니까 주변에 입소문을 타고 네. 널리 홍보가 돼서 그 피해액이 커지는 그런 네. 특징이 있어서요. 네.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중 금리나 네. 시장 상황에 비추어서 뭔가 네. 납득하기 어려운 고수익이 나한테 주어진다라는 약속을 한다면 이건 네. 폰지 사기가 아닌지 반드시 의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실제로 수익이 발생을 하더라도 네. 그 수익은 더 큰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미끼일 수 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또 투자 여부를 결정하실 때는 그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을 통해서 이게 실제로 제도권 내 투자 회사인지를 네. 반드시 확인해 네. 주실 것을 권합니다. 앞서 폰지 사기 처벌 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폰지 사기를 사실 근절하기 네.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네. 더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네. 그 양형 기준을 개정해서 네. 폰지 사기 사건에 대해서 어떤 처단형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 금융감독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좋겠는데요. 네. 금융감독원이 이제 폰지 사기에 대해서 어떤 네. 특별사법경찰권이나 혹은 최소한 어떤 조사권이라도 이제 부여받을 수 있다면 네. 그런 방안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금융감독원이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은 이 폰지 사건은 일선 경찰서에 네. 지능범죄수사팀에 다 몰리고 있거든요. 네. 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네. 이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조사와 처벌을 좀 더 촘촘하고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